안녕하십니까.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 전기기능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입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다들 이제 너무나 알고 있죠. 대우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이제 실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마무리 단계거든요. 자, 2차 실기 시험을 패스를 하셔야지 그토록 원하던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노력을 통해서 반복 숙달하다가 이제 합격을 하시는 반면에 실기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제 손이 느리다, 아니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작업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기 과정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큐넷 사이트를 가시면은 각 종목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전기 설비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전기 공사를 준비하고 배관 배선을 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전동기 제어 및 점검을 한다, 이렇게 이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실기를 하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제 우리가 내선 공사를 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작업들이 축소판으로 이런 출제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미니어처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 작업을 하는 전기 기술자라고 할까요? 전기 기술자가 너무 좀 거창하다, 그러면 이제 전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기인들이 갖춰야 될 전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똑똑한 전기 기술자라면 지켜야 할 우선순위. 그래서 제가 스마트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전기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면 세이프티, 안전 부분을 가장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전기를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전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가장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안전 부분입니다. 세이프티 부분. 그 다음에 M은 모션, 요거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작업대로 회로를 구성을 해서 동작을 하는 것. 아무리 안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동작이 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작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미니어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 부분에서 사실 접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지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감전, 인체의 그런 감전을 방지하거나 화재 예방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데, 접지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시험장 그런 간단한 판에서 표현을 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접지라는 부분, 사실 접지라고 하는 거는 이 단자에서 이 단자 사이를 녹색 선으로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사실 별것도 없지만 이 접지를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실격 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안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A는 아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선 작업도 예쁘게 해야 되고 기구 배치도 예쁘게 해야 되고, 단순히 이제 예쁘게 함으로써 점수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배선 정리를 예쁘게 하고 가지런히 함으로 인해서 안전 부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미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리이그제민이라고 해서 좀 영어가 이제 좀 생소하죠. 요건 이제 재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것도 재점검도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항상 점검을 하고 실제로 이상은 없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T는 true, 실제로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점검하기가 있죠. 점검하기가 있는데 점검을 요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점검을 통해서 정확한 안전과 동작을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내가 전기인으로 가져야 될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전동기 제어회로, 전동기 운전회로, 전동기 한시 제어. 요거는 이제 타이머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제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전동기 정역회로, 회전 방향을 정방향으로 가다가 역방향으로 바꾼다. 그리고 온실하우스 간이 난방 운전, 승강기 제어, 급배수 처리 장치, 급수와 배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컨베이어 제로회로, 자동 온도 조절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은 전동기를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전기의 핵심, 전기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전동기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열기도 사용을 합니다. 램프를 켜거나 뭐 난방을 하거나 뭐 이런 전열기도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전동기를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기시험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열기에 대한 그런 시험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하고 연계가 있는 거는 전동기를 제어한다. 이런 전동기를 제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문제 유형이 바뀌지만 사실은 전동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들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연습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로가 나옵니다. 회로가 나오면 이 회로를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통해서 동작이 된다? 그러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우리가 수업을 잘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실 합격을 하는 데는 전혀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로를 갖다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한다?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기능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합격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부담을 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2020년도 전기기능사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그런데 이제 여기 기간이 접수기간과 필기시험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 2회차에다가 해놓은 거는 본 과정에 대해서 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요것도 이제 저희 수도직업 전문학교에 가시면은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이름은 전기기능사 실기 향상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 시간을 보면 84시간, 하루에 7시간씩 수업을 해서 12일 동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 4월 5일까지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 자, 여기 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입문자라도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문자라고 하는 거는 수업 경험이 없는 거죠. 관련 수업 경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는 합격을 하시고, 자, 필기에서는 패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를 합격을 하셔야지 자격증이 나가는데, 필기는 합격을 했고, 수업 경험이 없는 그런 실기 대비자, 그리고 이제 입문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필기는 이제 합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안 보시고, 먼저 실기 대비를 해서 수업을 듣겠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1차 시험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2차 시험은 작업이거든요. 실기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분명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동떨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완성을 하고 이제 개인 일정에 맞추는 거죠. 내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같은 걸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실기는 이때가 아니면 못 들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실기를 먼저 배우시고 나중에 이론을 취득하게 되시면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사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머리죠. 머리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자고 일어난과 동시에 계속 날아가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휙휙 날아가지만 얘는 이제 몸이죠. 바디라고 하면 몸으로 익힌 것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익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 10년이 지난 동안 내가 수영을 안 했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미숙하겠죠. 미숙하지만 단시간 연습을 통해서 다시 예전으로 거의 회복이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완성을 하시고 나중에 필기를 하시고 그때 이제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은 시간이 뭐 한 4, 5개월 정도,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단기 과정을 통해서 몇 번만 한 번, 두 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다시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대비하시는데 수업을 전에 이제 받으신 분이에요. 한 80시간, 70시간 이렇게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나는 너무 똥손이야,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은 기초부터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84시간 과정에는. 자, 이렇게 입문자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말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20분부터 5시 10분까지 이렇게 7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은 대상이 경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험자라고 하는 거는 필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고 또 수업을 들으신 분이에요. 아까 입문과정 같은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좀 떨어지신 분이죠. 떨어지신 분이 다시 재응시하고자 하는 분.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도 아까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입니다. 실기를 내가 분명히 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은 3개월, 4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실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고 바로 시험장에 가신다? 그럼 바로 이제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이 실기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의 11만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인데 그냥 날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학원에서 수업 듣기가 싫어. 돈 좀 아끼기 위해서 나는 그냥 뭐 인터넷 같은 것만 보고 뭐 감각적으로 생각만 하고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험에서 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는 이제 84시간이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50시간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50시간 동안 요것도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시고 내가 평일에 야간을 좀 쪼개서 연습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요 평일반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매일 하시면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수도직업 전문학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짝수반, 홀수반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쉬시고, 다음날에 하시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일 동안 총 3시간, 하루에 3시간 동안 50시간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6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그 다음에 나는 평일에는 야간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주말을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5시간 동안 10일 동안 이제 총 50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끝나는 시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회차 시험에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실기 합격률인데 합격률은 이렇게 이제 63%, 69%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합격률에는 이제 허수가 들어 있습니다. 허수.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거 다들 압니다. 30% 어렵다.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요게 몇 년인가요? 2003년? 2003년이면 한 10여 년 됐네요. 그때만 해도 92%, 뭐 93%도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열이면 9은 다 붙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만 허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에는 69%다. 그러면은 순수 일반인 응시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루 종일 작업만 하는 3년 내내 이제 작업만 하는 이제 금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공고생들 이런 부분이 합격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률 자체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아니 합격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실기, 작업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으로는 절대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이제 많은 이제 실기 부분도 뭐 좋은 영상들이 많죠. 그런데 유튜브에 또 이제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쉽게 이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누구나 쉽게 유튜브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것들을 봤을 때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습관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영상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훈련 기관에 오셔서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합격률은 2019년도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자, 1회차부터 2회차, 3회차, 4회차에 이제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70%에 육박을 하고 2회차나 4회차는 굉장히 낮죠. 이거는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수도직업 전문학교에서는 각 회차별로 보면 이 평균 합격률을 훨씬 상회하는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허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합격률들이 거의 한 30 정도 빼면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35, 뭐 28, 뭐 39 이렇게 되겠죠. 사실 요게 이제 실제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저희 수도직업 전문학교의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기 합격률 자체는 65에서 90% 정도의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수도직업 전문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0년 전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정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으로 자, 적중률 100% 예상 문제를 제공한다. 자, 요거를 조금 약간 의아하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전동기 제어를 하는데 이 전동기 제어에도 사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바뀌면서 출제가 되고 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보완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과 이제 한 3, 4년 정도 예를 들면 배관 작업을 할 때 CD관하고 그 다음에 PE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3, 4년 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2년 정도 이후부터는 케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배관의 그런 재료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1번, 2번, 3번 같은 주제라도 이런 새로운 재료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제 50시간 경험자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5시간씩 열흘 동안 훈련을 하는 거죠. 열흘 동안 훈련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다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초기 과정에서는 감각을 찾는 겁니다. 감각을 찾는 부분인데 사실 감각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도면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작업해. 그다음 결과하면은 체크만 해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친절하죠. 불친절하고 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면 될까? 좀 약간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못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초반에는 감각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잊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단계. 그 다음에 중반 과정에서는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물이 주어진다. 그걸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해주는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후기 단계는 실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저는 한 4회에서 5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회에서 5회 정도는 풀세트로 내가 작업을 해서 4시간 30분 안에 작업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4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해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합격이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자, 4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 연습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3시간 30분 안에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변수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4시간, 연습을 할 때는 4시간을 넘기지 않게 연습을 하시는 게 제대로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4번, 5번 정도, 그 정도 내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자, 요게 적중률 100%의 예상 문제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비를 하고 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게 나왔을 때하고 할 때는 변수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적중률 100% 예상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모아서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미들 데이터 요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자, 이번 회차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상 문제는 시험 보기 한 열흘 정도 전, 좀 운이 좋으면은 2주 정도 전에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2주 전에 만약에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은 연습을 한 4번 하시는 거고, 일주일 정도 전에 정보가 나왔다? 그럼 최소한 2번 정도는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회차 우리 시험 일정을 고려한 과정을 설계를 했고 최단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효율을 얻으실 수가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보시고 좀 전기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수도직업 전문학교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많은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